오늘부터 이제 변증법적 행동치료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겠는데요. 변증법적 행동치료는 경계선 성격장애 분들을 위해서 개발이 된 근거 기반의 심리치료죠. 이제 마샤 리니엔 박사가 미국의 워싱턴 대학교 마샤 리니엔 박사가 1990년도 초에 자살 시도하는 여성분들을 위해서 개발했는데요. 주로 이제 이 속에는 마인드풀니스의 어떤 마음챙김 기술과 또 CBT의 역기능적인 사고를 찾고 또 수정하는 부분도 있고 또 동시에 또 자기 대인관계에서 자기 표현하는 연습을 시키는 거죠. 그래서 수용과 변화와 수용에 초점을 둔다고 해서 양극단 어떤 다이얼렉티컬 그래서 중간으로 쏠리지 않는 어떤 이 변증법이라는 그 정반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개념이 정반합의 의미가 변증법이라고 부르죠. 그래서 변증법적 행동치료는 수용과 변화의 양쪽으로 이제 시도를 하는 거죠. 때로는 힘들면은 수용하고 비판단적으로, 때로는 또 이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치료 방식이라고 보시고요. 그리고 자해나 자살 시도의 충동을 느끼시는 분들한테 이 치료 기법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자, 보시면 이제 경계선 성격장애란 무엇인가, 그리고 DSM-5의 진단 기준, 제어의 발표 임상 사례, 또 경계선 성격장애 개념화, 그리고 원인, 생물사회적 이론, 원인, 변증법적 행동치료의 소개, 그리고 핵심 치료 기술에 대한 제가 설명, 그리고 이제 문제 행동에 대한 어떤 분석, 연색, 체인 어널리시스라는 분석, 그 다음에 내담자분들이 매주 감정 조절을 위해서 배운 기술을 평소에 어떤 기술을 쓰는지 체크하는 게 일기 카드입니다. 자, 경계선 성격장애는 액세스2 성격장애 가운데 하나고요. 액세스1, 액세스2, 액세스3, 액세스4, 액세스5 이전에 이제 DSM-4 이전에는 썼죠. 요즘은 이제 축 시스템, 축 진단 체계를 쓰지 않는데요. 자, 그다음에 보더라인 퍼스널리티 디소더, 약자로 BPD라 부르고요. 1938년도에 보더라인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 정신증, 사고 장애와 신경증, 불안증의 어떤 증상을 보인다.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 다 있는 상황에서 이제 양쪽 다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더라인 용어를 썼는데요. 차후는 뭐 보더라인 이름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보더라인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. 주로 이제 이 경계선 성격장애 있는 분들의 경험이 어떤 경험이냐면 유년시에 심한 학대를 경험한 분들이 있고 신체적, 정서적, 심리적, 특히 여성분들은 성적 학대, 성폭력 경험 있는 분들이 있고요, 많고요. 또 미국 같으면 평균적으로 일반 성인의 2%에서 한 6% 정도 있고 일반 성인, 그 다음에 외래 정신 클리닉에서는 한 10% 정도 입원한 환자의 경우 20% 이렇게 한 10년 전에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. 이건 제 얘기인데요. 보더라인 용어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애착의 트라우마, 트라우마죠. 어태치먼트 트라우마라고도 볼 수도 있고요. 어떤 트라우마죠. 트라우마가 심각해져서 오랫동안 트라우마 경험이 해소가 안 돼서 성격장애로 빠졌다고 보시면 되고요. 증상이 이제 바이폴라, 이제 조울증, 양극성 장애, 요즘 조울증이라는데 그죠? 이런 어떤 증상도 있고 ADHD의 어떤 또 충동성 같은 것도 있어서 감별 진단, 이 두 개가 중첩되는 경우, 이 두 개가 이제 오진되는 경우도 있고 또 두 개 같이 동반으로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실제로 저는 이제 이렇게 동반되는 경우도 이제 상담에서 미국에서 많이 봤고요. 한국에서는 이 동반되는 것보다는 주로 경계선 성격 장애 트레이트 청소년들, 성인들을 좀 봤고요. 그런 경우는 이제 ADHD와 그다음에 저 보더라인, 어릴 때 학대 당하면서 또 왕따를 경험하면서 이제 자해를 하면서 보더라인으로 빠지는 내담자들을 보고 있고요, 봐왔고요. 경계선 성격 장애는 이제 처음에 진단받기 전에는 주로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로 많이 이제 우리가 요즘은 많이 또 이제 이쪽으로 홍보가 되고 대중들이 많이 또 교육이 됐기 때문에 치료사분들도 어느 정도 이런 2차 장애 같은 거 말고도 요즘 좀 다를 수도 있죠. 어쨌든 우리가 이제 성격 장애를 진단하기 전에는 주로 2차 장애,
메인이 아닌 이런 우울증이나 불안증을 이제 치료하는 경우가 많고요. 또 ADHD 경우 이제 제가 주로 ADHD 전공 분야니까요. ADHD 있는 분들 중에서 마음이 여리고 이 내성적이면서 예민한 분들이 어릴 때부터 왕따 경험이 이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, 이제 초, 중, 고 내성적 이런 분들이 또 이제 경계선으로 가는 분이 있고, 기질이 또 강한 분들은 엔타이 소셜이라고 반사회적인 성격 장애로 또 종단 연구에서는 보고하고 있습니다. 진단 기준을 보시면요, 이제 여기 보면은 이 문항이 9개가 있죠. 9개가 있는데, 이 문항에서 보면은 이제 5개 이상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. 5개 이상. 주로 이제 여기에 영어로 이제 제가 또 보다 생생하게 퍼베이시브하고 아주 광범위하게 전반적으로 이제 패턴인데, 이 불안정한 패턴이라는 얘기죠. 인스터빌리티, 그죠? 대인관계, 또 자기 이미지나 또 정동, 또 두드러진 어떤 충동성이 이 비기닝 시작된다는데, 초기 청년기부터 이제 대인관계 문제, 불안정하고 자기 이미지도 그렇고 정동, 진단을 조금 청소년기는 진단을 성격장애는 잘 안 내리죠. 어떤 초기부터 이렇게 시작된다. 주로 이제 다양한 컨텍스트 맥락에서 5가지 이상이 이제 보일 때, 첫 번째 실제 혹은 가상적인 이 버려짐, 누가 나를 싫어하거나 거절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엄청 큰 유기 불안이 밀려온다는 얘기죠. 그런 어떤 가상 실상의 거절이나 버림을 받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한다. 이 경계에 있는 분들이요. 그다음에 불안정하고 갈등이 심한 잦은 대인관계 패턴 보이고, 상대에 대해서 극단적인, 이 상대를 극단적으로 존중하거나 존경하거나 하는 보이겠다. 이상화하다가 또 뭐 사소한 어떤 말로 인해서 또 대인관계에서 자기보다 또 타인을 더 뭔가 신경 쓴다는 거. 항상 버림에 대한 게 이제 과민하게 있기 때문에 사소한 말이나 행동에 또 오해를 많이 하죠. 그래서 이상했다가 평가절하 하는 경우도 생겨, 분노, 뭐 배신감도 느낄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자아 정체성의 혼란, 자아상, 자기감. 이 자기감, 센스 오브 셀프,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한,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안정된 이미지, 정체성이 없다는 얘기죠. 그래서 만성적인 공허감을 또 경계하시는 분들이 호소를 많이 하고요.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은 손상을 줄 수 있는 충동이 적어도 2가지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다. 낭비, 성문제, 물질 남용, 또 무모한 운전, 폭식 이런 게 이제 나타날 수 있고요. 그다음에 반복적인 자살 행동, 자살 신용, 자살 위협 또는 자해 행동을 할 수 있다. 또 현저한 기분 변화에 따른 정서의 불안정, 또 만성적인 공허감, 또 부적절하고 심한 분노를 느끼거나 분노 조절에 어려움도 있다. 스트레스와 관련된 피해 망상, 사고와 심한 해리 증상을 일시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이제 DSM-5의 진단 기준을 보시면요. 네 번째 보시면요. 자,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증상을 보시면은, 진단 기준 보시면은 자신에게 손상을 줄 수 있는 충동이 적어도 2가지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다. 낭비, 성문제, 물질 남용, 무모한 운전, 폭식. 그다음에 반복적인 자살 행동, 자살 신용, 자살 위협, 또 자해 행동이 할 수도 있고요. 8에서 10%는 또 자살을 성공적으로 또 해서 생을 또 마감하는 또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. 그다음에 6번째, 현저한 기분 변화에 따른 정서의 불안정. 정서가 어떤 이렇게 기복이 심하다 할 수도 있죠. 실제로 경계에 있는 분들이 분노, 두려움, 뭐 수치, 또 이런 게 많이 일어날 수도 있고, 또 어떨 때는 이제 또 차분한 또 정서적인 차단된 모습도 보일 수도 있고요. 근데 만성적인 공허감 또 있고요. 이게 이제 정체성이 이제 자기의 정확한 정체성 없어서 이제 이렇게 나오고, 그다음에 이제 원인으로 주로 이제 어릴 때부터 뭐 생각 감정을 충분히 이 확인, 수용, 공감받는 경험보다는 부인하고 비난, 지적질 당하는 경우가 많죠. 감정을 많이 억압했다고 보시면 안 돼요. 이해받지 못하고. 그다음에 부적절하고 심한 분노를 느끼거나 분노 조절이 어렵다.
또 스트레스와 관련된 피해 망상 사고나 심한 해리 증상을 일시적으로 보이기도 하다. 해리란 말은요, 이 현실이 마치 비현실 같고 꿈꾸는 것 같을 수도 있고 심하면은 뭐 정신을 잃을 수도 있지만은 주로 멍한 상태, 비인감이라고 얘기하고 내가 내 자신 같지 않은 느낌, 현실이 현실 같지 않은 느낌이 이제 들고 이런 게 이제 해리 증상이죠. 일종의 머리가 갑자기 아찔하면서 그냥 생각이 끊기는 것도 해리가 될 수도 있고요. 우리가 이제 진단 이제 도구들로 보면요, MCMI라고 하는데 밀란 클리니컬 이게 이제 멀티 엑시얼 인벤토리 이게 이제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많이 썼고 한국에는 몇 년 전에 이제 타당화가 됐어요. 표준화가 이제 만들어졌다는 얘기죠. MCMI를 저는 추천드리고요. 진단용으로. PAI도 이제 뭐 있는데 이거에 비해서 성격장애 진단하는 것도 부분이 있지만 이거는 이것보다는 약하고요. 자, 이거는 제가 이제 미국에서 18 백인 청소년 여자아이를 상담했는데요. 이 친구가 이제 ADHD에다가 ODD다가 경계선 트레이트 진단까지는 안 내렸지만 자해. 이 친구가 성폭 경험이 있고 또 자해로 이제 충동이 있어서 이 그림을 이제 콜라주를 했는데 본인이 이제 원하는 모습이 오른쪽에 이렇게 밝고 웃고 있는 완벽한 모습이고 그죠? 왼쪽은 후회하고 상당히 화가 나 있고 어둡고 밤이란 표현되어 있죠. 이 지금 현재 자신의 내면의 모습이고 현재 모습 같아요. 오른쪽은 자신이 되고 싶은 어떤 이상적인 자기. 아주 이 친구가 좀 똘똘한 친구인데 이렇게 음양을 줘서 극단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. 음과 양을 해서. 예. 그리고 이제 제가 경험한 이 30대 중반 동성애 백인 남성 또 여성 마약 중독과 백인 여성 그다음에 아까 이제 그림 본 친구가 18살 백인 여고생 나머지는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20대 복학생 남자 또 30대 자살 충동 잦은 이직 또 있고 19세 여고생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드리면은 주로 이제 첫 번째 이 동성애 백인 남성은 항상 이제 오면은 늘상 얼굴에 분노가 가득하죠. 여기저기 이제 상담을 다 받아봤는데 도움이 안 된다. 어느 누구도 못 도와줄 수 있다. 이 분노 가득하지만 저에게도 마치 이제 도움을 못 준다는 메시지를 좀 상담자를 좀 화나게 하는 반응을 많이 하죠. 욕이나 좀 무시하는 발언. 그러면서 또 회기 마칠 때 되면은 그런 또 행동에 대해서 또 사과를 해요. 이 건강한 성인 자기가 나온 거죠. 처음엔 왔을 때는 화나고 억울하고 두려운 어떤 이 밑에는 사실 두려움이 크죠. 경계시는 분들은 밑에는 두려움이 유기불안이나 이 수치심이 크지만은 이 상담 장면에서는 일단은 이제 뭐 상담자가 이제 어느 정도 수용해 준다는 그게 있으니까 자기의 눌렀던 게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남자분하고의 이제 상담에서 제가 CBT로 접근했다가 아주 위험에 빠질 뻔했던 남자인데요. 하여튼 이 감정 조절 못하고 자해 충동이 있는 내담자분들은 특히 상담자의 역량이 상당히 중요하고 CBT보다는 여기에 특화된 변증법적 행동치료 쪽이 더 바람직하고요. 감정 조절을 위해서 많은 기술들을 숙달하는 연습하는 게 급하죠. 파고드는 치료보다는 현재 내담자의 삶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자아 기능을 높여주는 어떤 치료 방식이 필요한 거죠. 이 30대 초반의 이 여성, 저 초반의 중독과 여성, 백인 여성분은 이제 이분도 이 성폭이 이제 양부 스텝파더한테 성폭 당하고 아이 문제로 케이스가 열렸는데 마약과 또 이제 자해 충동이 있다 보니까요. 상담하다 보면 이제 밤에도 전화 오는 경우도 있고 참 어려웠던 케이스예요. 여성분도 이제 마약에 대한 재발 이런 것도 있었고 해서 상당히 이 밤에도 상담자가 항상 전화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되고 또 안정화시킨 작업도 했어야 된 친구고 이 친구는 백인 여고생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
삼촌한테 이제 성폭행 경험도 있었고, 그리고 이제 장애하고 ODD, 이 반항성 적대적 반항성 장애하고 있었던 친구고요. 요 부분은 20대 중반에 복학을 앞둔 남자분은 한국에서 봤는데, 이 거의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요. 이분들의 공통점은 이 백인 남성 같은 경우도 마음이 여리고 여성스러운 부분이 있고 하다 보니까 친구들한테 많이 놀림당하고, 또 가정에서 또 아버지가 또 그런 모습에 또 폭력을 또 행사하고, 그렇고요. 그다음에 이제 20대 이 남학생, 이제 대학생 남학생 같은 경우도 마음이 여린 친구예요. 아버지 욕하고 해서 이제 친구들하고 관계에서도 많이 집단 따돌림 당하고 구타당하고, 집에 왔는데 또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니까 또 어머니 아버지가 또 뭐 비난하고 지적하고 또 빡지르고 또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. 30대 여기 이분도 이제 결국은 이제 막내로서 위로 누나가 많고 또 내성적이고 아버지가 또 ADHD여서 되게 욱하고, 공통점은 거의 그런 것 같아요. 밑에도 마찬가지 19세 여고생도 한국 네, 이제 여학생이었는데 거의 이제 주로 보면 이제 애착이 부모와 애착이 기본적으로 불안정한 애착에다가 친구들하고의 관계에서 또 집단 따돌림이나 왕따 경험. 그렇다고 해서 집단 따돌림이나 불안정 애착 맺었다고 경계선 성격 장애로 가는 건 아니죠. 그래서 이제 나중에 배우게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생물학적인 어떤 취약성과 후천적인 환경의 어떤 복합작용으로 이제 해서 이 경계선 성격 장애로 이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어쨌든 공통 분모는 어릴 때 상당히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수용과 어떤 감정을 공감 이해보다는 무시와 처벌, 비난, 신체적, 심적 학대, 처벌, 그리고 또 동시에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관계에서 거의 또 집단 따돌림, 왕따, 고립을 경험한 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. 예. 오늘은 요 부분에서요, 여기까지 하고요. 차후 또 사례